빠르게 해보자. 그래서 여기 조그맣게 그려놨었는데, 자, 근데 저기압이니까 이제 저기압이겠지? 등압선을 그리면, 자, 보통 뭐 이런 식으로, 그지? 그래서 보면은 약간 아래쪽은 또 등압선 간격이 좁고, 위쪽은 조금 넓게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그지? 양쪽으로 전선을 동반한다. 그래서 서쪽에는 한랭전선. 자, 원래는 색깔을 구분해야 되는데 그냥 그릴게. 동쪽에는 온난전선. 요렇게. 그럼 좀 우리가 아까 배운 거 그냥 종합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아까 풍향 얘기가 나왔는데 저기압이니까 우리 저기압에서 바람이 어떻게 들어간다 그랬냐?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간다 그랬거든. 그래서 저기압 중심을 향해서 바람이 이런 식으로 저기압의 중심을 향해 불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보통 나오는 게 요 단면이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여기 A 지역, B 지역, C 지역 이렇게 나오죠. 그럼 그거의 단면을 이렇게 봤을 때 이거 아까 그렸던 거야. 자, 여기가 한랭전선이니까 아까 한랭전선 기호 기준으로 앞쪽에 따뜻한 공기, 뒤쪽에 차가운 공기. 이렇게 차가운 공기, 여기 따뜻한 공기. 그 다음에 온난전선도 앞쪽으로 차가운 공기, 뒤쪽으로 따뜻한 공기. 이거 맞지? 이렇게 딱 이렇게. 이렇게. 아, 아까 온난전에서 얘기 하나 안 한 게 있다. 이거 얘기하면서 얘기할게. 그러면 아까 그냥 우리가 이거 합치면 돼. 여기가 한랭전선이고 여기가 온난전선이 둘 다 있는 거지. 편서풍의 영향으로 둘 다 이쪽으로 가겠지.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한랭전선이 빠르니까 온대저기압이 쭉 가다 보면 이제 폐색전선이 만들어져서 이제 소멸이 될 거다 뭐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 한랭전선 뒤쪽으로 이렇게 이제 소나기, 온난전선의 앞쪽으로는 이렇게 넓은 지역에 이슬비. 이제 그래서 정리하면은 자, A 지역 한랭전선의 뒤쪽이니까 좁은 지역에 소나기 내릴 것이고, 맞지? 여기가 A인 거잖아, 그지? 여기 A니까 여기가 A겠지. 여기다 표시하자면 이렇게 지금 좁은 지역에 비가 오고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지금 바람의 경우에는 저기 이렇게 지금 등압선이 비스듬하게 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는 약간 바람이 이제 북서풍이 불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B 지역은 여기 가운데잖아. 가운데 어때? 날씨가 맑고 따뜻하죠, 그지? 맑고 따뜻한 날씨가 되겠고, 그 다음에 바람은 지금 이렇게 불고 있잖아. 외우지 마. 저기압에 반시계 방향 불어 들어간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이거 안 외워도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B 지역은 일단 뭐야? 남서풍이 불 것이고, C 지역은 지금 여기거든, 여기. 온난전선의 앞쪽을 말하는 거지. 여기다 표시하자면 이렇게, 그지?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르 범위가 구름이 되게 발달돼 있는. 그지? 그러면 만약에 여기 니네 D라고 해놓으면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 그냥 뭐 흐리거나 비 오는 거야, 그지? 저기압의 중심이니까. 자, C는 차갑고 추운데 넓은 지역에 이슬비 뭐 이렇게 내리죠. 맞지? 그 다음에 바람은 지금 남동풍 불고 있지. 그래서 이제 날씨가 어떻게 변해가느냐인데,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여기 서 있어. 근데 이제 이렇게 오겠지, 그지? 그러면 맨 처음에는 나한테 C 지역이 나게 올 거 아니야. 나는 가만히 있고 얘가 오는 거니까. C 지역의 날씨였다가 B 지역의 날씨가 되고 A 지역의 날씨가 되겠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C에서 B가 된다는 건 뭐지? 온난전선이 날 통과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아까 온난전선이 통과하면 바람이 남동에서 남서로 바뀐다 그랬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면 한랭전선이 나를 지나가겠지. B에서 A 되면 그럼 남서에서 북서로 바람이 바뀐다 그랬지. 아까 그 얘기가 이 얘기인 거야. 그러면 결론은 편서풍의 영향 때문에 서쪽에서 동쪽으로 온대저기압은 이동해 가지만 내 입장에서 날씨는 동쪽 날씨에서 서쪽 날씨로 변해간다는 거지. 이제 온대저기압은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지만
날씨는 그 결과 동쪽 날씨에서 서쪽 날씨로 변해간다. 그 다음에 내가 아까 온난전선에서 하나 빼먹은 게 뭐냐면은 층운형 구름이잖아. 층운형 구름 말 그대로 구름이 떠있는 높이가 다르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관찰자가 여기 이렇게 있다 그러면 내 입장에서 온난전선 혹은 온대저기압이 나한테 접근을 해오면 구름의 높이가 점점 어떻게 돼? 낮아지는 거야. 구름의 높이가. 알겠어?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지. 햇물이 달물이 들어봤니? 해를 봤을 때 해 주변에 동그랗게 수증기가 많아가지고 해 주변에 동그랗게 약간 그 원형으로 이렇게 약간 뭐 생겨. 그게 햇물이거든. 햇물이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얘가 접근해 올 때 처음에 햇물이가 나타나고 점점 구름의 높이가 낮아지면 온난전선이 나한테 접근하고 있는 거야. 니네 뭐 이거 구름에 사실 떠 있는 높이도 있지. 가장 높이 떠 있는 애들은 권자가 붙어. 권운 또는 권충운, 그 다음에 고충운, 그 다음에 그냥 층운, 뭐 이런 식으로, 그지? 그래서 그리고 구름도 있잖아. 비가 오는 구름이 있고 안 오는 구름이 있잖아. 보통 비 오는 구름은 이제 그 난자나 란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군형 구름인데 그냥 저거는 비가 안 오는 그냥 맑은 날 보이는 뭉게구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정난운 그러면 이제 비가 오는 저군형 구름인 거고, 충운도 마찬가지야. 그냥 충운은 얇은 구름인 거고, 난충운 그러면은 이제 비가 오는 충운형 구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난자나 란자가 들어간다라는 것도 참고해 두시고, 온난전선이 점점 접근함에 따라서 구름의 높이는 점점 낮아지게 된다. 뭐 권운, 권충운 뭐 이런 거 있고, 고충운, 고적운 뭐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층운, 난충운 뭐 이런 식으로 높이에 따라서 또 이렇게 나누기도 한다라는 거. 층운형 구름은 그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아요. 알겠지? 자, 그래서 온대저기압에서 날씨 변화 요거만 좀 잘 신경 써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온대저기압이 지나가 내 쪽으로 점점점 접근해서 이제 나를 뭐 지나갈 수도 있고, 그럼에 따라서 풍향 변화 여기 지금 써놓긴 했다만 풍향이 어떤 방향으로 변해가느냐 이제 요거를 또 따져봐야 되겠지. 자, 이것도 외우는 거 아니야. 외우라고 얘기하지만 무식하게 이해 못하고 외우면 그냥 모르지. 그러니까 이해를 하면 그냥 안 외워도 돼. 그러니까 자, 온대저기압 의 이동에 따른 풍향 변화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관찰자가 있고 관찰자 기준으로 만약에 남쪽으로 온대저기압이 지나갈 수도 있고 나를 직접 통과해서 지나갈 수도 있고 내 북쪽으로 지나갈 수도 있는 거야. 자, 관찰자가 예를 들어 여기 있어. 자, 온대저기압이 만약에 관찰자의 북쪽으로 이렇게 북쪽으로 이렇게 지나간다고 하자고. 온대저기압이니까 저기압 아니야. 그지? 그럼 자, 예를 들어서 온대저기압이 여기 있을 때 나는 여기 있어. 바람 어때? 이렇게 불어가겠지. 저기압 쪽으로 화살표 그리면 돼. 그 다음에 만약 여기 지나가면 이렇게 지나가겠지. 이렇게 불겠지. 바람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불겠지. 그러니까 풍향이 점점 어떻게 변한다는 얘기야. 시계 방향으로 변해간다고요. 관찰자의 북쪽으로 온대저기압이 통과해서 갈 때는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변해간다. 맞아? 혹은 나를 통과할 때도 어떻게 변해? 봐봐. 지금 이 그림은 나를 통과해서 지나가는 상황이잖아. 바람 어떻게 변해? 남동, 남서, 북서니까 마찬가지로 시계 방향으로 변해. 관찰자의 북쪽으로 지나가거나 관찰자를 통과할 때 풍향은 시계 방향으로 변해갑니다. 알겠어? 그럼 이 똑같은 논리로 남쪽으로 지나갈 때도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만약에 온대저기압이 관찰자의 남쪽으로 지나간다. 저기압이니까 그쪽으로 화살표 그어주면 된다고. 그럼 그 방향으로 바람 부는 거라고. 난 분명히 얘기했어. 틀리지 마. 그지? 집에 와서 복습 좀 하시고 영상 맨날 찍어서 올려놓으면 뭐 할 거야. 조회수가 빵이야.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지. 그지?
돈 내고 보는 거랑 내가 찍어서 보는 거 차이가 없어. 똑같은 내용이야. 그러니까 복습하라는 얘기입니다. 복습. 굳이 뭐 여기 패스 안 끊는 사람 없을까? 그지? 다 끊었을 거 아니야. 끊어놓고 보긴 하냐? 안 보지. 그게 문제인 거야. 그 패스를 보던 내가 수업한 걸 올려놓은 걸 보던 봐야지. 니네 점수는 무조건 공부량에 비례합니다. 이건 명약 관아야. 니네 선배들한테 물어봐도 그렇고, 그지? 나의 경험에 비춰봤을 때도 공부량이 무조건 점수에 비례합니다. 모의고사 점수 안 나온다고 좌절할 거 없어. 공부 안 한 거야 본인이. 맨날 똑같은 내용에 똑같은 모의고사를 시험지만 다르게 해서 보는데 점수가 변동이 없다. 공부 안 한다는 얘기지. 그지? 물론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자, 여기 이렇게 바람 이렇게 부는 거죠. 이렇게 불고 이렇게 불 거야. 그럼 무슨 방향으로 변해가? 반시계 방향으로 변해가는 거야. 반시계 방향. 풍향. 온대저기압이 관찰자의 남쪽으로 지나갈 때는 풍향이 반시계 방향으로 점점 변해간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다. 그래서 온대저기압은 이제 요 정도 받으시면 될 것 같고, 그 온대저기압 그래서 거기 지금 넘기면 그거 나오잖아. 온대저기압이 통과할 때 풍향 변화 그래서 나오지? 별표 좀 해놓으시고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이제 일기 기호라는 게 나오는데, 자 이런 뭐 바람이 불고 구름이 있고 없고 이런 것들을 이제 지도상에서 표시할 때는 기호를 사용해서 표시하잖아. 기본적인 얘기만 할게. 나머지는 너희가 좀 암기해 두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니네 거의 뉴스에서 혹은 이런 웹 포털 사이트 들어가서 날씨 이렇게 해보면은 볼 수 있어. 이런 등압선 이런 거 그려져 있는 거. 기본적으로 이제 지도에다가 날씨 상태를 표시할 때 첫 번째 등압선을 그리지. 등압선이 뭐야? 여러 지점에서 기압을 측정한 다음에 기압이 같은 지점을 연결하는 선이 등압선이야. 그지? 그리고 그 등압선을 그려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여러 지점들, 뭐 여러 도시라고 표현합시다. 뭐 서울, 대전, 부산, 광주, 울산, 포항, 전주 뭐 쭉 있을 거 아니야. 거기서 관측한 날씨 상태를 표시를 한단 말이지. 그때 일기 기호를 사용한다고. 자, 그래서 동그라미 그리지. 동그라미를 그린 곳에서 관측했다는 얘기야. 관측 장소가 되는 거고. 자, 동그라미 내부에 나가는 구름의 양을 표시합니다. 운량이라고 하죠. 운량. 구체적으로 거기 지금 기호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맑으면 그냥 동그라미 그리면 되고, 뭐 하늘에 구름이 한 반쯤 꼈다 그러면 절반 색칠하는 거야. 이렇게. 하늘에 구름이 잔뜩 완전히 흐리다 그럼 다 칠하면 되는 거고. 그지? 그래서 운량을 여기 안에다 이제 색칠로 표시를 해주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람의 방향 이렇게 짝대기로 풍향을 표시합니다. 풍향. 그지? 자, 풍향은 항상 그 관측 장소로 불어오는 방향인 겁니다. 그러니까 표시는 안 돼 있는데 너희가 표시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불어온다는 얘기야. 이쪽으로. 그러면 바람의 방향은 항상 불어오는 쪽. 지금 얘는 이렇게 동서남북 방위 표시하면은 요 방향으로 이렇게 불어온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니네 여기다 4자 하나 이렇게 딱 그리면 돼. 이렇게. 그러면 동쪽과 북쪽 사이에서 이쪽으로 불어온다는 얘기니까 북동풍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 짝대기는 풍향을 뜻하고, 그 다음에 꼬랑지는, 자 요거는 이제 바람의 속도, 풍속을 의미하죠. 풍속. 그지? 그래서 길다란 거는 초속 5m를 뜻하고, 짧은 거 하나는 초속 2m를 뜻해가지고 두 개가 그려져 있다 더하면 되는 거야. 그럼 초속 7m로 여기를 향해서 불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지. 그지? 내신이 아니니까 뭐 양 옆에 이제 또 그래 요거 하나만 더 하자. 여기에다가 이제 뭘 쓰지? 뭘 표시하죠? 날씨 상태를 표시하죠. 여기다가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비가 오면 동그라미. 비는 빈데 이제 소나기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밑에 삼각형. 눈이 온다 뭐 이렇게. 안개가 꼈다 이렇게 선 3개.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천둥 번개가 친다 그러면 뇌우라고 하죠.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뇌우. 이런 식으로 요 옆에다가는 그 날씨 상태를 요런 기호를 이용해서 표시해 준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는 뭘 쓰지? 기압. 가운데다 기압 써주고 위에다가 기온. 그지? 그 다음에 이슬점 뭐 이런 거 표시해 주죠. 요거 뭐 수능에서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않으니까 요것만 기억하면 돼. 여기가 관측 장소고 그 지점을 향해 바람이 부는 거다. 그 바람은
불어오는 쪽의 그 방향을 풍향으로 삼는다. 그리고 풍속이 어떻다. 풍속에서 또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약간 깃발처럼 돼 있는. 요거는 이제 초속 25m를 뜻합니다. 보통 이제 태풍이 올 때 정도나 이렇게 나타나겠지. 니네 이렇게 평상시에 나가서 바람 좀 분다 그러면 초속 한 3, 4m야. 그지? 오늘 바람 좀 부는데 그러면 한 3, 4m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지? 요 일기 기호를 사용해서 지도상에다 표시해주고, 또 하나 등압선이 기본적으로 그려져 있잖아. 등압선의 간격, 등압선 봤을 때 고기압에서 저기압을 무조건 바람이 부는 거고, 그 다음에 등압선에 비스듬하게 불어야 되고요. 전향력 때문에. 그 다음에 등압선의 간격이 좁을수록 뭐 한 거야? 바람이 강한 겁니다. 알겠니? 그거는 너무나도 상식적인 거니까 좀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전선 기호는 아까 다 얘기했고요. 그치? 전선 기호 정도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다. 자, 그 다음 장 넘기면 이제 이번에는 뭐냐면 위성 영상.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날씨 일기예보 보려고 이제 들어가 보면은 위성 영상 같은 것도 볼 수 있는 페이지가 있거든. 그죠? 말 그대로 인공위성으로 저 하늘 위에서 구름 사진 찍은 거야. 그지? 위성 영상. 두 가지만 알면 되겠지. 자, 위성 영상 두 종류가 있다. 가시광선 영상이 있고 적외선 영상이 있다. 자, 말 그대로 인공위성에서 가시광선, 그러니까 구름에 반사돼서 인공위성으로 되돌아오는 가시광선을 이용해서 찍은 거야. 언제만 찍을 수 있다? 가시광선 햇빛이 있어야 찍으니까 낮에만. 가시광선 영상은 낮에 찍을 수 있는 거야. 반면에 적외선 영상은 어때? 자, 적외선이기 때문에 적외선을 이용해서 찍는 거니까, 적외선은 열을 갖고 있는 애들은 무조건 적외선을 내기 때문에 항상 찍을 수 있죠. 낮이건 밤이건 상관없이 얘는 항상 찍을 수 있어. 그러면 이 가시광선 영상과 적외선 굳이 구분해서 찍는 이유는 얘네가 알려주는 정보가 다르단 말이야. 자, 가시광선은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해가 비쳤을 때 해가 구름에 반사돼서 인공위성에 되돌아오는 걸 찍는 거라 그랬잖아. 적외선 영상 말 그대로 이제 그러니까 이런 차이인 거야. 여기 이제 예를 들어 이렇게 있어. 여기 이제 구름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구름이 있어. 맞아? 구름이 있다고. 그럼 이제 인공위성 여기 있을 거 아니야. 해가 비추지. 맞아? 거기 반사돼서 오는 가시광선 찍는 거란 말이야. 구름에 뭘 할 수 있다? 구름이 두꺼우면 반사가 많이 되겠지? 구름이 얇으면. 아무래도 구름이 얇으니까 통과하는 게 많아지거든? 그럼 반사되는 게 좀 적지. 그래서 우리가 가시광선 영상을 이용해서는 구름의 두께를 파악할 수 있어. 두께. 구름이 어느 정도 두께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가 알기 위한 거지. 구름의 두께. 그죠? 왜라고? 두꺼운 애들은 반사가 많이 될 거고, 얇은 애들은 아무래도 어때? 통과하는 게 많기 때문에, 구름이 얇아서 햇빛이 통과하는 게 많기 때문에 반사되는 건 적다. 그죠? 그래서 반사가 많이 되는 부분일수록 하얗게 처리하는 겁니다. 알겠어? 반사가 많이 되는 부분일수록, 그러니까 두께가 이제 두꺼울수록 반사가 많이 되는 거여서 흰색으로 처리를 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두께. 자, 적외선 영상은 말 그대로 지금 우리도 적외선 사실 주변으로 방출하고 있거든.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런 것 뿐이지. 그럼 적외선은 열을 갖고 있는 물체가 주변으로 열을 방출하는 거잖아. 자, 얘는 뭘 알려주냐면 구름에 떠 있는 높이를 알려줘요. 구름이 떠 있는 높이. 자, 그러니까 사실 떠 있는 구름들은 햇빛보다는 그 걔네들 온도가 있다면 지상의 땅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같은 구름이 있는데 당연히 우리 지상에서 올라가서 추워지잖아. 참고로 구름은 어디에만 있다? 성층권에는 없어. 대륙권에만 있는 거지. 높이로 한 지상에서 10km 이내. 요 이내는 무조건 다 땅의 영향을 받아. 그러면 자, 땅에 가까운 놈은 이 지면에서 방출한 지구복사연을 많이 흡수했으니까 온도가 높다고 얘는. 그럼 얘는 주변으로 방출하는 적외선이 어때? 많지. 근데 얘는 높이 떠 있으면 아무래도 땅의 영향을 좀 덜 받는 애니까
온도가 낮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방출하는 적외선이 적죠. 그걸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적외선이 많이 방출되고 있어. 그럼 얘는 구름이 좀 낮은 놈이네. 적외선이 조금 방출되고 있어. 온도가 낮구나. 그럼 얘는 좀 높이 떠 있는 애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적외선 영상을 통해서는 구름이 떠 있는 높이를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가시광선 영상하고 적외선 영상이 알려주는 정보가 조금 다르다. 그래서 거기 지금 써놨지. 자, 고도가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높은 놈일수록 밝게 처리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높은 놈일수록 적외선이 적게 나오는 거지. 적외선이 적게 나오는 놈을 흰색으로 처리를 해주는 거고, 얘는 구름이 두꺼운 놈일수록 반사가 많이 될수록 흰색으로 처리해주는 거고, 그런 좀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얘는 반사가 많이 되는 게 흰색인 거고, 얘는 적외선이 조금 나오는 게 흰색인 거야. 높이 떠 있는 놈일수록 흰색, 두께가 두꺼울수록 흰색으로 그 화면상에다 이렇게 전환을 해서 보여주는 것뿐이다 이거지. 적외선이 어떻게 눈에 보이나요? 니네 참고 그 그림은 뭐야? 적외선 영상 찍은 걸 가시광선으로 바꿔준 거지, 맞지? 지금 내 눈에 보이잖아. 그러니까 적외선 영상 찍은 거를 가시광선으로 바꿔서 화면에 표시해 주는 것뿐이야. 근데 이것도 가끔 문제 나온다잉. 그러니까 이게 적외선 영상 그림인데 이걸 가시광선으로 바꿔준 겁니다. 화면상에. 알겠니? 이렇게 내가 뭐 모니터 같은 걸 본다 그러면 적외선으로 찍은 걸 가시광선으로 바꿔서 화면에 표시해 주는 거지. 이 보인다는 건 가시광선인 거잖아. 그렇지? 그거만 조금 실수하지 않게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거지. 그지?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온대저기압하고 뭐 특히 요것도 한 문제씩은 종종 나오거든. 근데 실수를 엄청 해요. 제발 부탁입니다. 늘 얘기하지만 잔소리라 생각하지 말고 실수 줄이면 무조건 니네 등급이 한두 등급은 올라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시험 볼 때 실수를 이번에는 하나만 좀 줄여야지, 하나만 줄여, 이런 마인드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이렇게 매주 모의고사 보는 게 점수가 안 나온다고 좌절할 필요도 없어. 그죠? 이게 사람이 적응의 동물이잖아. 고2 11월 모의고사에 비하면 너무 어려운 것 같잖아. 반대로 지금 니네가 하는 게 너희가 앞으로 볼 3월 모의고사에 비하면 또 쉬워. 그러니까는 자신감을 가지고 실수만 줄이겠다는 생각으로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니? 자, 그럼 이제 태풍으로 갑시다. 태풍. 자, 아까 기단할 때 이제 기단으로 따지면 적도 기단이고요. 그죠? 얘도 저기압인데 얘는 이제 열대 저기압이라고 하지 우리가. 자, 그래서 태풍이라면 열대 저기압인 건데 열대 저기압 중에서 그 중심부의 풍속이 초속 얼마 이상? 초속 17m 이상이 되는 애들을 우리가 보통 태풍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죠? 물론 이제 이게 지역에 따라서 부르는 명칭이 좀 다르죠. 그죠? 지역에 따라 부르는 명칭이 다르다. 자, 일단 그 뭐 명칭부터 얘기해 볼까? 명칭? 예를 들어서 이런 북태평양, 우리나라 쪽이 북태평양이잖아. 여기 태풍이라 불러. 그죠? 우리나라 쪽, 우리나라는 이제 태풍이라 부르고. 그죠? 뭐 영어로 타이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죠? 그다음에 저쪽 어디야? 인도양 쪽에서는 또 뭐라 부르지? 허리케인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이제 뭐 허리케인이라고 부르는 곳도 있고. 그다음에 저쪽 그 호주 쪽에서는 윌리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죠? 참고로 토네이도하고 헷갈리진 않겠지, 그지? 허리케인하고 토네이도는 다른 겁니다. 그지? 뭐 이게 부르는 명칭도 여러 가지가 있다. 근데 이제 공통점, 자,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그러면, 자, 뭐 어떻게 부르든지 간에 그 만들어지는 곳을 보면 대부분 바다야, 바다. 일단 바다. 열대 해상에서. 자, 열대 지방이야. 그럼 열대 지방은 우리 보통 적도 떠올리지. 근데 중요한 건 적도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도로 따지면 한 5도에서 15도 뭐 요 사이. 왜냐하면 적도 이 태풍은 자체로 굉장히 강한 회전을 하는데 그러려면 전향력이 필요하거든. 근데 적도는 전향력이 없어. 그러니까는 적도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적도에서는 생기지 않는다. 그죠? 그 다음에
봐봐, 바다에서 생기는 애야. 그럼 바다에서 그 증발한 수증기를 많이 포함한 공기가 이제 결국 회전하게 되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이 자체로 비가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온대저기압은 전선을 동반했기 때문에 비가 오는 거라면 얘는 그냥 뭐야? 자체로. 그죠? 그래서 그 자체로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을 뿌린다. 그러면 그런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느냐? 에너지 원. 바다라 그랬지? 바닷기에서 뭐야? 수증기가 그러니까 증발할 거 아니야? 그럼 그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한 게 구름이잖아. 그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하면서 방출하는 에너지. 수증기의 잠열 또는 수문열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얘가 열대에서 있는데 위도가 5도에서 15도인 곳이니까 우리 뒤에 가서 대기대순환 또 나오겠지만 무역풍지대야. 무역풍이라는 바람이 이제 부는 곳에서 얘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 무역풍지대에서 생성이 되고 이제 무역풍지대를 따라서 이동하다가 결국 편서풍지대까지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야. 이동 방향, 이동, 그죠? 이동. 자, 이렇게 볼게. 자, 여기가 이제 적도, 여기가 위도 30도, 여기가 60도 이렇게, 그죠? 그럼 우리 알다시피 여기는 무역풍이라는 바람이, 그죠? 저기 북반구 기준으로 얘기하자면 북동무역풍이 불겠지. 무역풍 어떻게 불어? 이렇게 북동 쪽에서 이렇게 무역풍이 지금 불고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30도에서 60도 사이에는 뭐가 불어? 편서풍 불지? 편서풍 어떻게 분다? 이렇게 붑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태풍이 무역풍 지대에서 이렇게 생긴단 말이야. 그죠? 북동무역풍이면은 미안하다. 이거 북서지 이렇게 되면은 sorry. 그죠? 북동무역풍이니까 이렇게 불어야지. 미쳤나봐. 그죠? 가끔 내가 이렇게 미칠 때가 있으니까.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불어. 그리고 이제 태풍이 생겼어. 약간 영도보다는 위에서. 근데 무역풍 지대에서는 무역풍을 거스르면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이동해. 이렇게. 맞아? 이렇게 이동해. 그러다가 이제 30도가 넘어가잖아. 30도가 이제 예를 들어 여기 편서풍지대 이렇게 넘어가면 얘가 이렇게 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포물선 궤도를 그려. 이렇게 포물선 궤도. 그런데 봐라. 이때는 태풍의 진행 방향이 무역풍지대를 거스르잖아. 근데 30도가 넘어가면 진행 방향이 편서풍의 방향과 거의 일치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포물선 궤도를 그릴 때 편서풍 지대를 넘어가게 되면은 그 편서풍 지대에서는 속도가 빨라져요. 바람의 방향하고 이동 방향이 같으니까. 그래서 이때 방향이 바뀌는 지점이 있지 여기. 위도 이제 30도 부근이거든. 여기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전향점이라고 불러. 전향점. 알겠니?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포물선 궤도를 그리면서 이동을 하고, 그래서 전향점을 지나면 이동 속도가 빨라진다 이거야. 빨라진다. 그러면 요거 여기다 다시 좀 그려볼게. 이렇게. 물론 이제 이게 이동하는 동안 이게 계속 바다를 따라서 이동하는 경우라면 계속 수증기를 공급을 받으니까 태풍이 점점점 어떻게 돼? 강해지겠지, 세력이. 그지? 근데 이제 가다가 이제 어떻게 돼? 뭐 육지를 관통하게 되면 육지를 지날 때는 수증기 못 받으니까 태풍이 확 약해져 버립니다. 많은 비를 뿌렸는데 수증기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지? 보통 우리나라 올라올 때는 어때? 올라오는 동안은 계속 바다를 지나서 오기 때문에 얘네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소용인데 올라오는 동안 점점 세져서 올라오고. 그래서 우리나라 올라올 때는 태풍이 굉장히 강해져서 우리나라 만약 관통한다 그러면 이제 태풍이 약해지겠다만, 중요한 거는 이제 태풍이 봐. 여기 이제 무역풍지대고 여기 이제 편서풍지대야. 자, 얘가 요렇게 지금 이동해 온단 말이지. 자, 그런데 태풍은 저기압이니까
무슨 방향으로 회전? 우리 저기압에서 바람이 반시계 방향 불어 들어간다며. 그럼 태풍이 회전하는 것도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단 말이야. 반시계 방향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회전하겠지. 이렇게. 그지? 이렇게 회전해요. 이렇게 할까? 이렇게 회전한다. 이렇게 회전한다. 근데 여기서 무슨 바람 불어? 무역풍이 이렇게 불거든. 북동무역풍이. 그래서 보면은 진행하는 방향의 오른쪽은 태풍이 회전하는 방향하고 무역풍이 부는 방향이 거의 비슷해. 바람이 더 세진다는 얘기야. 근데 반대로 왼쪽은 어때? 무역풍은 이렇게 부는데 회전을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게 상쇄가 되지. 바람이 조금 약해져. 자, 그 다음에 편서풍지대를 갔어. 이렇게 가겠지? 물론 이때도 자체적으로 회전하는 건 반시계 방향이니까 이렇게 회전을 할 거야. 근데 편서풍 어떻게 불어? 자, 여기다 이렇게 그럼 무역풍은 지금 이렇게 불었고, 그죠? 무역풍은 지금 이렇게 불었고, 편서풍은 지금 이렇게 불잖아. 그럼 이때도 보면 어때? 진행하는 방향의 오른쪽은 태풍이 회전하는 방향하고 바람이 부는 방향이 일치하니까 바람이 세죠. 즉 무역풍지대를 지나든 편서풍지대를 지나든 무조건 태풍이 진행하는 방향의 오른쪽은 태풍의 회전 방향과 무역풍이나 편서풍 같은 바람의 방향이 거의 일치해서 풍속이나 이런 게 세지게 되거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불러? 위험 반원이라고 부르지. 그죠? 그래서 태풍 진행 방향의 오른쪽 반원. 그죠? 반대로 이때도 맞아. 왼쪽은 어때? 왼쪽은? 자, 여기 그림에도 확실히 드러나잖아. 태풍이 회전하는 방향과 바람의 방향이 서로 반대야. 그러니까 상쇄가 되면서 바람이 조금 약해지는 거야. 요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안전반원 또는 가항반원이라 그래서, 그지? 그래서 태풍 진행 방향의 왼쪽 반원, 그지? 이렇게. 정리하면 태풍이 무역풍지대에서 만들어져서 편서풍지대까지 이동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포물선 궤도를 그리면서 이동한다는 거고, 이동할 때 어느 지대를 지나든 이동하는 방향의 오른쪽 절반은 풍속이 좀 세진다. 그래서 위험반원이라 부른다. 그래서 이제 태풍이 육지 쪽으로 올라와서 피해를 줄 때 그 지역이 위험반원 쪽에 있느냐 안전반원 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피해 정도가 달라질 거다 이 말이지. 이제 달라질 거다 하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 그리고 하나 그려보면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그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고 제주도 있고 여기 뭐 이렇게 일본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일본 섬 이렇게 세 개가 있어. 그럼 우리나라에 올라오는 태풍이 보통 저쪽 괌, 우리나라에 영향 주는 태풍 대부분 괌 쪽에서 만들어지거나 저 필리핀 남동쪽 해상 괌 근처에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보통 이렇게 올라온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지역 우리 서울 쪽이라고 해보자. 만약에 태풍이 여기 A와 같은 경로로 올라온다 그러면 서울은 위험반원 쪽에 있기 때문에 피해가 클 거야. 그 다음에 근데 만약에 B와 같은 경로로 올라온다 그러면 태풍이 어떻게 돼? 물론 태풍에서 멀리 있는 것도 있는 거지만 안전반원 쪽이기 때문에 서울은 피해가 조금 덜할 거다라는 얘기지.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태풍이 보통 영향을 주는 시기가 늦여름에서 초가을이야. 아직까지 북태평양 고기압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 시기란 말이야. 그러니까는 이쪽에 이렇게 북태평양 고기압 기단이 고기압이잖아. 이렇게 이제 얘가 영향을 주고 있으면, 그러니까 만약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렇게 우리나라 지금 덮고 있는 상태인데 태풍이 온다 그러면 태풍 이쪽을 못 와. 이렇게 중국 쪽으로 가버릴 것이고, 만약에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약해졌다 그러면 무조건 같은 그 가장자리를 따라서 이동하는 거야. 알겠니? 가장자리를 따라 이동. 그래서 그 북태평양 기단 고기압의 세력이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위험반원 쪽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안전반원 쪽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요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 그게 지금 선생님이 거기 나와 있는 얘기 그 다음 페이지까지 이동과 뭐 이제 소멸. 자, 소멸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다를 따라 올라오는 동안에는 계속 수증기를 공급받으니까 점점점 강해져.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육지를 통과하는 경우에는 어때? 육지하고의 마찰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수증기를 공급을 못 받으니까, 비를 많이 뿌리고 바람을 많이 불었는데 수증기를 못 받았으니까 세력이 급격하게 약해지겠지. 그래서 보통은 육지를 통과한 이후에는 이제 뭘로 변해버려? 온대 저기압으로 변질돼서,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 편서풍이 오면 계속 동쪽으로 가면서 온대 저기압 된 다음에는 어떻게? 폐색전선 만들어져서 그 다음에 결국 소멸되는 요런 이제 단계를 거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니?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오면 그 태풍의 구조에 대한 얘기만 좀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악기상도 저것만 보고 넘어갈 거야. 뇌우만 보고 넘어갈 거야. 나머지는 그냥 암기하면 되니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